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드시는 건 이제 고기보다는 야채,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염증 유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만성 염증이 있거나 치료를 계속해도 낫지 않는 만성 통증이 있거나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는 만성 피로가 있을 때 반드시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신 저하에 대해서, 그리고 만성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염증은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이 지속된다는 건데요. 이런 염증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눈에 보이게 관절이 붓거나 하는 염증이 지속되거나, 피부에 자꾸 종기 같은 게 난다든지, 림프절이 만성적으로 붓는다든지, 피부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만성 염증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제 보이지 않는 염증, 몸에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low grade inflammation이라고 해서 낮은 정도의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 이러한 염증들은 혈관벽을 약하게 하고, 혈관벽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더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는 질환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염증들이 지속될 때 만성 염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3개월,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제 만성 염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성 피로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피로가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성 피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암도 만성적으로 염증이 지속돼서 결국에는 이제 암이 생기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혈관에서는 동맥경화가 생길 수가 있겠고,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염증성 질환으로도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류마티스 질환들, 자가 면역 질환들도 이제 만성 염증으로 인한 질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빨개지고 붓고 열감이 있고 통증이 생기고, 이제 이게 염증의 4가지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어느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 만성 염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 또 만성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만성 염증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만성 염증이 있으면서 여러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관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절 이외 조직에 통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혹시 류마티스 질환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성 염증이나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 저희 병원에서 하게 되는 검사는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검사,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와 류마티스 상체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하고, 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만성 염증에 전신적인 통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만성 염증이 있고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심박 변이도 검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검사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진 않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신 기능 저하에 대한 호르몬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부신 기능에 이제 저하가 보인다고 무조건 만성 염증이 있는 건 아닌데, 스테로이드 약물 같은 거를 이제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이제 부신 기능 저하를 보이는 경우가 많겠고요. 그 외에 만성 염증이나 만성 피로가 있는 경우에 부신 기능 저하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류마티스 다발근통이라 그래서 이제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어깨의 통증과 골반의 통증, 뻣뻣함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있는데, 이런 류마티스 다발근통이라는 질환에서 부신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다발근통의 이제 치료제가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는 경우도 그거 자체가 염증을 완화하고 류마티스 다발근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부신 기능 저하에 대한 하나의 치료로서도 스테로이드가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류마티스 다발근통을 치료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만 사용하지는 않고요. 스테로이드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용하지만 점진적으로 부신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병행을 해서 스테로이드는 테이퍼링 점차 이제 줄여나가고 부신 기능 강화를 시켜서 치료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다발근통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부신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를 병행을 해서 치료 기간을 이제 단축시키거나 스테로이드를 좀 더 빨리 끊고도 통증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치료를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같은 염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달라질 수 있겠고요. 이런 만성 염증이 있을 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액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서 8회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8회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8회가 안 되게 이제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8번 정도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이상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성염증은 첫 번째는 이제 류마티스 질환으로 인해서 자가면역 질환 기전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일단 있겠고요. 자가면역 질환에 의한 염증은 이제 이렇게 만성적으로 자신의 면역세포가 자기 자신을 이제 공격하는 것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되는 염증이고, 감염 바이러스나 세균에 이제 감염이 됐는데 그런 감염증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만성적인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 외에는 이제 외부적인 스트레스, 물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너무 기름진 음식, 너무 단 음식, 밀가루 많이 들어간 음식 드셔도 이제 염증이 좀 더 많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음주하고 이제 흡연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몸 안에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항산화 능력이 또 떨어지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12시를 넘기지 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드시는 건 이제 고기보다는 야채,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염증 유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이나 만성 통증이 있을 때 한 번쯤은 이제 부신 기능은 어떤지, 부신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기관인데요. 이제 우리 콩팥 위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기관이지만 거기서는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호르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신 기능이 괜찮은지, 염증 억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신 기능은 괜찮은지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은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부신 호르몬을 체크를 해서 부신 호르몬이 부족하다면 부신 호르몬을 먼저 보충을 하고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해야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부신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신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성 염증, 만성 통증에서 중요한 부신 기능 저하에 대한 얘기를 다뤄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